안녕하십니까, 조동진입니다. 오늘부터 수동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수동태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세계 최초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 될 겁니다. 수동태의 구사 감각이 우리가 문법책에서 보는 그런 설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구사할까? 실제 English native speaker들은 과연 어떻게 구사할까요? 수동태를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 한번 보시죠. A dog attacked me. 개 한 마리가 나를 공격했어 라는 이런 문장에서 개가 공격했다라고 하는 장면을 도미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1번에 해당되는 빨간 부분이 개입니다. 개로부터 나온 행위가 attacked, 공격했다라고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개가 행위의 시작점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이 행위를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개는 개 바로 앞 소유 영역에 행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는 그 행위를 소유했다, 즉 행위를 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능동태의 문장에서 행위의 주체를 우리는 주어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개가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주어라고 합니다. 참고로 모든 행위는 항상 그림의 오른쪽, 즉 미래 방향으로 앞쪽으로 행위가 넘어집니다. 영어는 2차원의 세계로 표현한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림 2를 한번 보십시오. A dog attacked me. 개 한 마리가 나를 공격했다 라는 이런 문장에서 개의 공격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면을 도미노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수동태에서는 행위를 당한 자가 주어가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이때 행위를 당한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행위의 최종 마지막 끝 지점, 즉 완료된 최종 상태 지점에 닿아서 존재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표현합니다. I was attacked by a dog. 그러면 수동태 문장은 언제 사용되는지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번 한번 보십시오. Someone killed my boss. 누군가 나의 상사를 죽였다 라는 문장입니다. 누군가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서 잡무를 보던 나의 상사를 살해했습니다. 그림 1의 장면입니다. 다음날 출근한 나는 사건 현장을 목격합니다. 발견 당시 나의 눈에는 행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살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칼에 맞아 쓰러져 있는 나의 상사의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바보 살인마가 나의 상사를 밤에 찌르고서 발견 당시인 아침까지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도망가고 없겠죠. 경찰에 나는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나의 상사가 살해되었어요. My boss was killed. 이 문장이 수동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림 2의 장면입니다. 그림 2를 잘 보시면 행위자가 누군지 알 수 없고 발견 당시 보이지 않아서 그림과 같이 보입니다. 따라서 by 플러스 행위자라는 장면을 괄호 속에 넣어서 옵션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해 봅니다. 수동문은 언제 쓰이는가? 행위자가 시야에 보이질 않습니다. 행위자를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알 수 없다라는 것은 3번과 같이 행위자가 불특정 다수라서 누군지 꼭 집어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문을 낸 사람 등 이런 것은 알 수가 없겠죠.
행위자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부각되지 않은 거죠.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행위자가 시야에 보이지 않거나 누군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5번은 행위자를 알아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진술을 할 때 행위자를 밝히면 보복이 두려워서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수동태로 당한 사람의 입장만을 표현해 주는 경우가 있죠. 6번째, 행위를 당한 대상, 인물이나 물체가 관심의 초점이며 글이나 대화 문맥상에서 묘사하여야만 하는 경우에 수동태의 문장을 쓴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능동태 문장에서의 행위자가 보이지 않거나 관심의 초점이 아니거나 혹은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수동태 문장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태 문장의 주어, 즉 행위자 부분을 옵션으로 처리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 I threw a ball to him. 이 문장은 삼형식의 주다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던지니까 그 이후 공이 이동하여 가서 닿는다라는 이런 결과 cause to have의 법칙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시간순이죠. 이 장면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장면은 cause to have의 법칙을 잘 설명하고 있죠. 네. I threw a ball to him. 방금 보셨던 I threw a ball to him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어떻게 구사하느냐, 그 구사 감각은 어떤 것일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는 행위자가 시야에 보이지 않거나 모르거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알아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행위자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배제시키는 겁니다. 부각되지 않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괄호 처리 혹은 X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능동태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되는 행위자는 X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수동태 문장에서의 주어는 행위를 당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I threw a ball to him 에서 주어는 a ball, 공이 되겠습니다. 공을 주어로 잡고 먼저 읽은 후에 이 공에 딸린 정보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가기 읽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공은 던짐을 당한 거죠. 즉, 이 공이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던져진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로 표현합니다. was thrown 이렇게 표현됩니다. 딸린 정보를 차례가기로 읽으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was thrown to him. 주어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배제시키고 주어에 딸린 정보를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즉 cause to have의 법칙, 시간 차례가기로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까지 공이 그에게 던져졌습니다. A ball was thrown to him. 이렇게 완성됐었죠? 이제 남은 것은 행위자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 행위자는 밝히고 싶으면 밝혀도 되고 굳이 밝히고 싶지 않으면 안 밝혀도 됩니다. 만약 밝혀야만 된다면 by me,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 ball was thrown to him by m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능동태 문장, 사형식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he gave me a ball.
cause to have의 법칙이 존재하죠. 주니까 소유 영역에 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 이 장면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She gave me a ball. 되셨죠? 네. 이 능동태 문장에서 수동태는 과연 어떻게 구사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장면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수동태 문장은 행위자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왜? 전에 삼형식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즉 능동태의 주어, 행위자가 범행을 저지른 후에 발견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그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겠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장면에서 행위자는 보이지 않죠. 두 번째, 소문 같은 경우는 누가 소문을 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행위자가 누군지 모른다. 세 번째는 알아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죠. 밝히면은 문제가 생길까봐 누가 줬는지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위자가 안 보이죠. 그리고 수동태 문장 자체가 행위를 당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관심 밖의 부차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 선행 작업으로서 행위자를 배제한다는 거 이제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때 먼저 수동태 하면은 행위자 안 보임 아셨죠? 네, 이렇게 처리합니다. 사형식 수동문에서 주어 잡기입니다. 수동태 문장에서는 행위를 직접 받은 자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me를 I로 읽으시면서 주어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이제는 나에 딸린 정보,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예, 그림과 같이 I, 나는 was,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given 이라는 상태로 존재하죠. 즉, 과거 쪽 행위를 당한 상태입니다. was given. 그 원인의 결과 내 바로 앞, 손이 미치는 정도의 개인 소유 영역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a ball. 그래서 나에 딸린 정보를 과거부터 미래로, 시공간 차례 가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was given a ball. was given a ball. 아시겠죠? 정리합니다. She gave me a ball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면은 I was given a ball. 물론 옵션으로 by her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동태 문장의 주어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모른다. 밝히고 싶지 않다. X 처리합니다. 주어는 누구? 행위를 당한 자. I, me를 I로 고쳐줍니다. I에 딸린, 나에 딸린 나머지 정보는 gave와 a ball이 되겠죠. 이때 gave는 she의 행위이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행위를 당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I was given, 그죠? 그래서 그 후 내 소유 영역에 a ball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 거죠. I was given a ball.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고 물론 이 안에서 시공간 차례가기로 읽으셨죠? 다음은 처음에 배제했던 주어를 밝히고 싶으면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y h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물결 모양이 있죠? 바닥면을 한번 보십시오. I 1번 was given a ball. 물결이 점점 커졌죠. 두 번째 커진 물결입니다. 커진 영역. 이걸 차례가기로 읽었죠. 세 번째 노란색 3번입니다. 옵션으로 밝히고 싶으면 밝힌다 했죠. by her. 그러면은 물결 크기가 작은 데에서 점차적으로 넓어지죠. 이것도 줌 아웃 되면서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차례가기로 읽는다 라는 줌 아웃의 차례가기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어에 딸린 정보도 was given a ball 하면서 시공간 차례가기 원리가 있고 전체적으로 두 가지 원리가 하나로 종합되어서 수동태가 구사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몸에 배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I was given a ball by her 이런 식으로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I gave him a book. 나 그에게 책 하나를 주었어. 그림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니까 그 앞 소유 영역에 책이 한 권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그는 책 한 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준 행위에 의해서 책 하나를 소유하게 되는 이런 cause to have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사형식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바로 앞 손이 미치는 영역은 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유 영역이다. 뿐만 아니라 그 소유 영역에서는 행위도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공간 차례가기로 읽으면 I gave him a book. I gave him a book.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I gave him a book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제 수동문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행위자 안 보인다 그랬죠? 밝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어는 누구일까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기 때문에 he로 바꾸어 줍니다. 그는 주는 행위를 당합니다. 즉 받습니다. 그 결과 그의 소유 영역에 책 한 권이 놓여 있게 되겠죠. 소유하게 되겠죠. was given a book. 주어에 딸린 정보를 시공간 차례가기로 읽습니다. 점점 시야를 확대하여 밝히고 싶으면 옵션으로 by me 이렇게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he was given a book by m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e was given a book by me. 아시겠죠? The company gave me a prize. 회사가 나에게 상 하나를 주었다, 상을 주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면이죠. 회사가 주니까 내가 a prize를 소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시공간 차례가기로 읽으면은 The company gave me a prize. The company gave me a priz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주어를 어떻게 하죠? 배제 처리합니다. 행위에 닿아 있는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그랬죠? me를 I로 고쳐줍니다. I. 거기에 딸린 정보를 시공간 차례가기로 읽으면 was given a prize.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I was given a prize.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로 완성된 것입니다. The company를 밝히고 싶으면 by the company 이렇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I was given a prize by the compan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company gave me a prize를 삼형식으로 바꾸면 The company gave a prize to me 이렇게 바뀝니다. 장면 한번 보실까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상을 줍니다. 대상이 나에게로 가죠. 주니까 나를 목적으로 하여 이동하여 닿는다 이란 겁니다.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 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느냐 하는 이런 관점입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공간 차례가기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The company gave a prize to me. 이해되셨죠? 방금 The company gave a prize to me 라는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행위자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제시킵니다. A prize가 행위에 닿아 있죠. 이것이 주어가 되겠네요.
A prize에 딸린 정보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Was given to me. 주어져서 누구에게? 나에게로 이동하여 갔다. A prize was given to me.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회사를 밝히고 싶으면은 by the company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A prize was given to me by the compan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